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오늘 보실 사진은요, 하안검에 대한 사진인데요. 요즘 젊은 여성들이 이제 눈 밑 지방 재배치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다크서클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죠. 눈이 있으면 이 아래에 지방이 폭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긴 꺼져 있죠. 이건 유지인대란 인대가 피부와 뼈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좀 들어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제 원래 이 다크서클도 젊은 사람들한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 상당히 노동 강도도 높아지고 또 공기가 안 좋아져서 알러지나 비염이 많아지면서 다크서클이 많이 생기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은요, 젊어서 생기는 경우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한쪽이 좀 다크서클이 이렇게 사실은 지방은 튀어나옴이죠.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게의 특징이죠. 그 가족의 특징인데 이렇게 나오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크서클을 보다 이제 평평하게 하고 젊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정말 많이 합니다. 사실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눈밑 지방 재배치 계열을 보면요, 젊은 분을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절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개를 하지 않고 눈을 뒤집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눈을 뒤집어서 결막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요, 결막 쪽으로 접근을 해서 여기까지 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요, 여기 지방이 있죠. 그래서 그 지방의 일부를 빼고요, 아까 말했던 눈물 고랑 부분 있죠, 여기에 이 지방을 옮겨줍니다. 그래서 재배치라고 합니다. 지방을 이 눈물 고랑 쪽으로 옮겨준다고 해서 재배치라는 말을 쓰는데요. 실제로는 결막 경유 하안검 수술이 더 맞는 말이겠죠. 어찌됐든 간에 많이 쓰는 말은 지방 재배치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재배치의 방법은요, 고정의 방법이라든지 지방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잘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함나라는 사람이 했던 걸 응용한 방법인데요. 이 지방을 이쪽 뼈 있죠, 우리가 있으면 이쪽이 뼈가 이렇게 안아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눈을 감싸고 있는 뼈의 골막에 꼬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겨서 꼬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제 효과가 좋을 수도 있는데요, 가장 위험한 게 이 골막에 끌어다가 당기면서 이 지방의 장력, 위에서 당기는 힘,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힘을 완벽하게 풀어주지 않으면 이게 당겨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짧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올라와 있으면 오히려 여기가 불룩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요, 그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히 박리를 하고 이 지방을 실로 묶어서 밖으로 빼서 이쪽 피부 정도에 잡아주는 겁니다. 한 일주일 후에 그 실을 풀어주고요. 거의 비슷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지방을 갑니다. 굉장히 잘게 갈아서 지방 이식의 방법으로 밖에서 이렇게 주입을 해줍니다. 여기로 주사기로. 여기는 제거를 하고요. 이 제거된 지방을 주입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또 이거는 한번 갈아서 넣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안에서 밖으로 나왔고, 그럼 이물질이죠. 자기 거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시 갈아서 넣기 때문에 생착률에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흡수될 수 있어서요, 경험적으로 이 정도를 넣었을 때 이 정도 흡수된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모든 수술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 환자분을 보겠습니다. 환자분을 보시면 수술을 11월 중순에 했는데요,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엔트로피온, 그러니까 내반, 안검 내반증이라고 합니다. 안검은 눈꺼풀이고요, 내반은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수술을 하실 때는 피부를 자르죠. 그래서 피부를 싹둑 자르고 나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뒤집힙니다. 그게 외반이죠. 밖으로 뒤집어졌다, 외반증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내반증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눈을 위로 쳐다봤을 때의 사진인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속눈썹이 다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자분은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계속 각막을 긁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시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서 환자분이 저를 상담을 오셨을 때 여기를 테이핑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굉장히 현명한 조치입니다. 환자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사가 해줬어야 되는데 굉장히 현명한 조치입니다. 이 일부 눈썹을 뽑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뒤집어지게 한 채로 오셨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 눈썹이 계속 찌르고 있어서 이제 수술하신 병원에 갔더니 다시 12월 초에 수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을 한 거죠. 두 번째 수술 12월 초에 했는데 여전히 똑같았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하고요. 세 번째 수술을 일주일 뒤에 12월 중순경에 하셨습니다. 그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더 내려와 버려가지고 더 이제 속눈썹을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진찰을 봤더니 이제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눈썹이 있다면 이걸 뒤집었을 때 이게 눈 쪽입니다. 눈이 안구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결막이죠. 이 부분이 결막인데 결막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윗 눈꺼풀에 여기에 건판이 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아랫 눈꺼풀에도 건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건판에 이 정도 부위로 절개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 위치는 이제 의사마다 좀 자신만의 좀 노하우가 있고요. 접근하는 방식은 노하우가 있는데 이 위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절개선이 이쪽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속눈썹이 있는 위치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회복되면서 끌어당기죠.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수술을 할 때 여기까지 다 박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아까 처음 말했던 고정의 방식, 지방을 고정해서 이쪽에 골막에 끌어다가 붙이는데 이 부분에 지방에 충분한 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원래의 자리로 가려는 그 당김을 충분히 배제를 시켜주고 여기다 끌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게 계속 당겨 올라가니까요. 일반적인 저도 지금 다쳐가지고 여기 상처가 있는데요. 이게 나으면서 단단해집니다. 한 3, 4개월은 단단해지다가 이게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창상의 수축과 이완이라고 할 수 있죠. 창상이 3, 4개월까지는 당겨지는데요. 점점 더 당겨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도. 근데 거기다가 이 장력을 충분히 해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끌어내려 버린 겁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환자분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위를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건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삼배간이 돼버렸고요. 실제 위치는 저는 이렇게 추정되는데요. 사실 환자분 한쪽 눈만 수술했습니다. 이쪽 눈 사진을 제가 안 올렸는데요. 이쪽 눈은 환자분이 그냥 괜찮으시다고 이쪽이 급하니까 이쪽은 그래도 내반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요. 괜찮아서 저도 사실은 설마 이쪽에 잘못 걸었을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가려졌을 때 보면 절개선이 이 정도 되겠죠. 뒤집어서. 근데 여기에 절개선이 있어서 이것만의 원인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관점에서 보고 수술을 들어갔는데 여기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여기가 정도가 덜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수술할지는 환자분의 선택이고요. 그냥 보면은. 그래서 수술 후에 4일째 모습입니다. 정상화됐고요. 삼배간이 없죠. 여전히 이쪽은 삼배간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도 당기고 있다는 소리죠. 좀 더 나을 뿐이지만 삼배간이 없이 원래의 안검열로 왔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검 내반증, 아까 속눈썹이 이렇게 찌르고 있는 게 정상 위치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수술을 하시자마자 좋아졌다는 거에 좀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3번을 수술하셨는데 전부 다 3번 다 이게 좋아지는 과정이 없었거든요. 사실 재수술을 해서 바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바로 좋아지지 않으면 사실 수술적으로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눈 및 지방 재배치를 최근에 너무 많이 하셔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 부작용이나 이분은 좀 심한 경우고요. 좀 덜 심한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상담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조기에 재수술을 해서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6개월을 기다리면 환자분 눈 손상이 너무너무 심해지고요. 또 그때는 되돌리기가 사실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환자분도 잘 판단을 하셔서 수술을 받으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